결혼 7년 차, 내 명의로 된 신용카드 5장은 모두 시댁 식구들의 손아귀에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 돈으로 청담동에 번듯한 고급 아파트를 빌려 사모님 행세를 했고, 시누이는 내 카드를 긁어 명품 가방을 휘두르며 맞선을 보러 다녔다. 심지어 남편이라는 작자까지 홍대 앞에서 카페를 한다는 그 소꿉친구를 내 돈으로 먹여 살리고 있었다. 그럼 나는 경기도 광명시의 낡아빠진 주공 아파트에 처박혀 3년 지난 유행 지난 코트를 걸치고 마치 투명 인간처럼 숨만 쉬며 살았다. 그들은 입버릇처럼 말했다. 돈 버는 며느리가 생활비 되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냐? 내가 맏며느리인데 어쩌겠니? 그래, 알겠다. 7년을 참았다. 하지만 오늘 법원에서 이혼 확인 버튼을 누르고 정확히 30초 후 나는 은행 VIP 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꼬리 번호 3917, 7042, 0856, 2234, 5561번 카드 전부 정지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예비 사돈 식구들을 앞에 두고 보란듯이 카드를 긁고 있을 나의 시어머니. 아마 잠시 후 카드 단말기에서 흘러나오는 날카로운 기계음을 듣게 되겠지. 잔액이 부족합니다. 혹은 거래 정지된 카드입니다라는 안내 멘트와 함께 말이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1,970만 원. 서윤아는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안구 건조증이라도 걸린 듯 눈이 뻑뻑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온종일 뙤약볕을 쬐고 난 느낌이었다. 11월의 서울은 잔인했다. 창밖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칼바람이 불어와 광명시에 위치한 지은 지 30년도 더 된 낡은 아파트의 알루미늄 샤시를 거칠게 흔들어댔다. 틈새로 스며든 냉기가 발목을 핥아댔지만 윤아는 추위를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으니까. 식탁 위, 전구가 나갈 듯 말 듯 깜빡이며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는 낡은 조명 아래 A4 용지 5장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방금 출력한 카드 명세서였다. 종이 상단에는 각각의 카드 사본이 붙어 있었고 그 뒷면에는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의 힘넘치는 글씨가 검은색 매직으로 적혀 있었다. 생활비, 정아 용돈, 정우 사업자금, 어머니 실비 보험, 경태 학원비. 종이가 찢어질 듯 꾹꾹 눌러 쓴 글씨에서는 뻔뻔함을 넘어선 당당함마저 느껴졌다. 윤아는 검지 끝으로 생활비 명세서의 한 줄을 짚었다. 손톱은 바짝 깎여 있었고 손끝은 거칠게 일어난 상태였다. 어제 온수가 나오지 않는 주방에서 시댁 식구 4명이 이틀 동안 쌓아둔 그릇들을 찬물로 설거지한 탓이었다. 청담동 아파트 반전세 보증금 증액분 800만 원. 그녀는 그 숫자를 노려보았다.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경련이 일었다. 800만 원. 불과 3시간 전 그녀는 아파트 단지 앞 편의점에서 1,000원을 아끼겠다고 달걀이 든 샌드위치를 내려놓았다. 대신 가장 싼 참치마요, 삼각김밥 하나와 1+1 행사 중인 컵커피를 샀다. 합계 5,600원. 윤아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편의점 영수증을 꺼내 1,970만 원짜리 카드 명세서 옆에 나란히 놓았다. 바스락거리는 영수증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채웠다. 기억은 비릿한 갯내음처럼 밀려와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벽지 냄새가 밴 거실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7년 전 지금처럼 깊어가던 어느 가을밤이었다. 그때만 해도 이 손은 백옥처럼 고왔고 약지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는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어머니 김순자는 반투명한 플라스틱 정리함을 윤아 앞으로 슥 밀었다. 주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자애로운 미소를 얼굴 가득 띠고서 말했다. 윤하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정우가 이제 막 사업 시작했잖니. 남자는 가오가 곧 지갑인 법이야? 우린 한 가족인데 내 거가 어디 있겠니? 안 그래? 내 월급 통장은 일단 이 어미한테 맡겨라. 내가 잘 불려놨다가 정우 카페 자리 잡으면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마. 그때의 윤아는 정말 바보처럼 고개를 돌려 남편 박정우를 쳐다봤다.
박정우는 따뜻하고 건조한 손으로 윤하의 손을 꼭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눈빛으로 말했다. 여보, 딱 눈 감고 조금만 기다려줘. 나 믿지? 잠시만. 그 잠시라는 단어는 밑 빠진 독이나 다름없었다. 그것은 윤하의 7년이라는 청춘을 송두리째 집어삼켰다. 7년 동안 박정우의 카페는 3번이나 자리를 옮겼다. 망할 때마다 핑계는 운이 없어서였고 다시 시작할 때마다 마지막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게 플라스틱 정리함 속의 카드는 월급 통장 하나에서 윤하 명의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신용카드 5장으로 늘어났다. 윤하는 질끈 눈을 감았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릎 관절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침실로 향했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아서 모서리가 해진 가죽 가방을 꺼냈다. 출근용 가방이었다. 그녀는 태성 회계법인의 시니어 회계사였다. 연봉은 1억 원에 육박했다. 여의도 증권가 빌딩 숲에서 그녀는 후배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구두 옆면에 2cm나 되는 찢어진 틈이 있다는 것을. 윤하는 구두를 꺼내 형광등 불빛 아래 비춰보았다. 찢어진 틈이 마치 그녀를 비웃는 입처럼 벌어져 있었다. 며칠 전 회사 탕비실에서였다. 입사 1년 차인 후배 수민이 윤하의 구두를 한참이나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초콜릿 하나를 내밀며 물었다. 선배님, 혹시 요즘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으세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때 윤하는 뭐라고 대답했던가. 그녀는 찢어진 부분을 반대쪽 발 뒤꿈치로 슬쩍 가리며 수백 번은 연습했을 법한 태연한 목소리로 웃어넘겼다. 아, 이거. 발에 익어서 너무 편하니까 버리질 못하겠네. 알잖아. 새 구두 신으면 뒤꿈치 다 까지는 거. 그 말을 남기고 화장실로 도망친 그녀는 가방에 늘 가지고 다니던 검은색 유성 매직을 꺼냈다. 그리고 하얗게 드러난 구두의 내피를 꼼꼼하게 칠했다. 코를 찌르는 매직 냄새를 맡으며 윤하는 화장실 거울 속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자신을 마주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 명세서에 찍힌 신세계 백화점, 에르메스 스카프, 강남 리더스 피부과라는 글자들을 보고 있자니 화장실에 숨어 구두에 색칠을 하던 자신이 한편의 저질 코미디 속에 나오는 광대처럼 느껴졌다. 징. 테이블 모서리에 올려둔 휴대폰이 진동했다. 윤하는 화들짝 놀라 손을 움츠렸다. 소리가 난 곳은 남편 박정우가 쓰던 구형 노트북이었다. 정우가 오늘 밤 중요한 접대가 있어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기에 예전 세금 관련 파일을 찾으려고 켜둔 것이었다. 화면 오른쪽 아래 노란색 카카오톡 아이콘이 춤을 추듯 깜빡이고 있었다. 웹 버전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윤하의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 쿵쿵거렸다. 마땅히 꺼야 했다.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난 7년간 시어머니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치지 않았던가. 현명한 여자는 한쪽 눈을 감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듯 그녀의 손은 마우스를 쥐고 있었다. 커서가 떨리며 깜빡이는 프로필 사진 위로 이동했다. 정우의 휴대폰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프로필 사진이었다. 나른한 표정의 페르시아 고양이 사진. 저장된 이름은 나의 카페인 하트. 클릭. 채팅창이 열리는 순간 화면을 가득 채운 사진 한 장에 숨이 턱 막혔다. 박정우였다. 윤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짙은 네이비색 실크 잠옷을 입고 한 손에는 와인잔을 든 채 거만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배경은 통유리창 너머로 발리의 푸른 바다가 펼쳐진 리조트였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메시지가 달려 있었다. 자기야, 이 잠옷 진짜 대박이다. 집구석에 있는 그 여편 내가 사다 준 싸구려랑은 차원이 다르네. 윤하는 목구멍에서 비릿한 피맛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아랫입술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깨물었지만 신음소리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마우스 휠을 굴려 위로 올렸다. 2년. 무려 2년치의 대화 기록이었다. 처음에는 썸을 타는 듯한 간지러운 말장난이더니 어느새 서로를 겨보 당신이라 부르고 있었다.
소라야, 홍대점 인테리어 비용 입금됐어. 500만 원 그 여자가 보너스 탔다네. 자기야, 이번 주말에 나 집에 안 들어가. 전라도로 출장 간다고 뻥쳤으니까 우리 스키장이나 가자. 그 곰팡이 같은 여편네 오늘도 야근이래. 진짜 돈 버는 기계라니까, 크크. 덕분에 우리 다음 달에 차 바꿀 수 있겠다. 글자 하나하나가 녹슨 톱날이 되어 윤하의 심장을 썰어내는 것 같았다. 홍대점 인테리어 비용, 그건 지난달 그녀가 회사의 사정에서 갑을 받은 보너스였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정우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건넨 돈이었다. 알고 보니 그녀의 피 같은 돈은 시댁이라는 흡혈귀들을 먹여 살렸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상간녀까지 부양하고 있었다. 심지어 상간녀가 정우에게 여보라며 보내는 그 귀여운 이모티콘조차 윤하의 카드로 결제된 것이었다. 윤하는 울지 않았다. 정말이지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자 오히려 차가운 이성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절대 영도의 냉정함이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USB 메모리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복사, 붙여넣기, 캡처, 저장. 그녀의 손놀림은 복잡한 회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폴더별로, 날짜별로, 사진과 음성 파일 하나까지 빠짐없이 분류하고 암호를 걸었다. 작업을 마친 그녀는 USB를 뽑아 손에 꽉 쥐었다. 금속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바닥을 찔러왔다.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전화번호부를 열었다. 가장 밑바닥에 저장되어 있던 이름. 대학 시절들도 없는 단짝이었고 지금은 서초동에서 악명 높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 최은빈.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윤하야. 은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으니까. 윤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퀭한 눈,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은 초라한 여자. 하지만 그 여자의 눈동자 속에는 시퍼런 도깨비불 2개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은빈아, 윤하의 목소리는 모래알처럼 서걱거렸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부탁할 게 있어?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은빈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무언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는 듯 했다. 연것 같은 3초가 지나고 은빈이 씹어뱉듯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희열이 서려 있었다. 드디어. 서윤아, 나 내 입에서 그 말 나오기만을 7년 기다렸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욕망이 따리를 틀고 있는 이곳은 공기 냄새부터 달랐다. 돈 냄새가 진동했다. 한 달 뒤 어느 주말, 윤하는 고급 빌라 현관에 서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스타인의 피아노를 옮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어머니 김순자가 지휘자처럼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어허, 조심 좀 해요. 그거 어디 하나라도 흠집나면 당신들이 물어낼 수나 있어? 우리 손주한테 물려줄 귀한 거라고. 김순자는 샤넬 트위드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철진한 2월 상품이었지만 그녀 특유의 아나무인 태도 덕분에 신상품처럼 보였다. 물론 저 재킷도 윤하의 카드로 긁은 것이다. 오늘은 신우이 박정아의 인생이 걸린 날이었다. 정아가 약혼을 한다. 상대는 서진건설의 막내 아들 강시훈. 소위 말하는 재벌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집안이었다. 이 혼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김순자는 윤하의 등골을 빼먹다 못해 골수까지 빨아먹을 기세였다. 월세 400만 원짜리 이 고급 빌라도 사돈되게 보여주기 위해 김순자가 무리해서 계약한 것이었다. 강씨 집안에는 청담동에 있는 박씨 가문의 세컨드 하우스라고 둘러댔다. 윤하야, 멍하니 서서 뭐하니? 고개를 돌린 김순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벌레라도 본 듯한 혐오스러운 표정이었다. 빨리 주방 가서 과일이나 깎아. 곧 강 회장 사모님 오실 시간이야. 이번엔 저번처럼 촌스럽게 깎지 말고 좀 예쁘게 해봐, 알았어? 윤하는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대답했다. 네, 어머니.
그녀는 넓고 화려한 오픈형 주방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다. 밀레 오븐, 서브제로 냉장고. 냉장고를 열어 한우 선물 세트를 꺼냈다. 어제 김순자가 신신당부하며 사오라고 시킨 것이었다. 무조건 2플러스 최상급으로 사와. 백화점 마감 세일 같은 거 사오면 죽을 줄 알아. 강 사모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그 고기 한 상자에 48만 원이었다. 윤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포장을 뜯었다. 선홍빛 살코기 사이에 박힌 마블링이 조명을 받아 기름지게 번들거렸다. 칼을 쥐었다. 서걱, 서걱. 날카로운 칼날이 고기를 파고드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거실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김순자의 과장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아이고, 사돈어른. 어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윤하는 주방 유리 파티션 너머로 다나한 개량 한복을 입은 중년 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강시훈의 어머니, 오미령 여사였다. 온몸을 로고가 박힌 명품으로 도배한 김순자와 달리 오미령에게서는 어떤 브랜드 로고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 감긴 비취 팔찌 하나만으로도 이 빌라 전세금의 절반은 좋게 될 터였다. 박 여사님,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미령은 우아하게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엑스레이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스캔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거실 장식장에 놓인 가족 사진에 머물렀다. 지난주에 찍은 사진이었다. 김순자가 가운데 앉고 양옆에 정우와 정아가 화사하게 웃고 있었다. 그 속에 윤하는 없었다. 가족분들이 참 화목해 보이시네요. 오미령이 액자를 들고 묘한 웃음을 흘리며 물었다. 그런데 큰며느님이 계시다고 듣지 않았나요? 통 보이질 않아서. 김순자의 얼굴 근육이 순간 경직되었다가 이내 비굴한 웃음으로 바뀌었다. 아, 그 아이요. 워낙 일밖에 모르는 애라. 그리고 사돈도 아시다시피 회사 다니는 애들이 좀 꾸밀 줄을 몰라서요. 괜히 사돈어른 눈에 거슬릴까 봐. 주방에서 배를 깎던 윤하의 칼질이 멈칫했다. 꾸밀 줄 모른다라. 그녀는 자신의 몰골을 내려다보았다. 오늘 같은 날 며느리가 너무 튀면 안 된다며 시어머니가 굳이 입으라고 던져준 칙칙한 회색 앞치마. 그래요. 오미령이 액자를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태성 회계법인 다니신다면서요? 업계 1위 아닙니까? 연봉도 꽤 높을 텐데. 김순자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주방 쪽을 힐끔거렸다. 혹시라도 윤하가 튀어나와 헛소리라도 할까봐 안절부절 못했다. 에이, 그래봤자 월급쟁이죠. 뭐에 자자, 사돈어른. 제가 직접 끓인 소고기 묵국 좀 드셔보세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고왔습니다. 김순자는 말을 돌리며 주방을 향해 꽥 소리쳤다. 윤하야, 국 아직 멀었니? 군뱅이가 기어가도 너보단 빠르겠다. 윤하가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우 묵국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그녀가 오미령 앞에 국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순간 소매가 살짝 말려 올라가며 손목에 든 시퍼런 멍 자국이 드러났다. 엊그제 술에 취해 들어온 정우가 문을 늦게 열어줬다며 밀치는 바람에 문틀에 부딪힌 상처였다. 오미령의 시선이 그 멍 자국에 0.5초간 머물렀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윤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동정심 따위는 없었다. 그저 철장에 갇힌 새가 빗장을 부수고 나올 힘이 남아있는지 가늠해보는 듯한 냉철한 탐색의 눈빛이었다. 윤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가볍게 목례를 하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섰다. 기름 냄새 가득한 주방으로 돌아온 윤하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캘린더 앱을 켰다. 다음 달 12일. 그 날짜에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정아와 강시훈이 신라호텔에서 정식으로 약혼식을 올리는 날. 그리고 윤하가 이 지긋지긋한 가족을 위해 준비한 장례식 날이기도 했다. 그녀는 최은빈과의 대화창을 열어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미끼를 물었어? 계획대로 진행해. 시간은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위태롭게 흘러갔다. 한 달 뒤 서울 가정법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묵은 서류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오전 10시 15분. 조정실 문이 열리고 박정우가 짜증 가득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는 유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빨리빨리 좀 합시다. 껌을 짝짝 씹으며 그가 말했다. 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바쁘니까? 그는 유나가 왜 갑자기 이혼에 동의했는지 묻지도 않았다. 아마 그 호도할 만한 뇌세포로는 유나가 자신을 붙잡기 위해 밀당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게 분명했다. 유나가 얌전히 굴기만 한다면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아 쓰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 이혼 서류 따위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유나는 꼿꼿한 자세로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자신의 안식처라고 믿었던 남자. 7년. 개에게 던져줘도 안 먹을 그 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명용 펜을 집어들었다. 검은 잉크가 종이 위로 번지며 서윤아라는 세 글자를 새겼다. 한 획 한 획 그을 때마다 썩어 문드러진 혈관을 도려내는 기분이었다. 됐습니다. 판사가 붉은 도장을 쾅 찍었다. 쿵.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혼인관계 해소. 모든 절차가 끝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2분이었다. 박정우는 이혼 확인서 부본을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재수 없는 걸 털어내기라도 하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그가 멈칫하더니 유나를 등진 채 툭 내뱉었다. 아, 맞다. 생활비는 제 날짜에 맞춰서 입금해. 엄마가 요즘 물가 올라서 힘들다더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미련 없이 밖으로 사라졌다. 유나는 닫히는 문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천천히 말아 올렸다. 그것은 지독히도 차갑고 잔인할 정도로 아름다운 미소였다. 잘 가라, 전 남편. 그녀가 나직이 읊조렸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정오의 햇살이 눈을 찔렀다. 유나는 계단 위에 서서 11월의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폐가 시린 냉기로 가득 차오르자 가슴을 짓누르던 질식감이 비로소 사라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한 번을 눌렀다. KB국민은행 VIP 전용 데스크였다. 반갑습니다. 고객님. KB국민은행 VIP 상담센터입니다. 서윤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판결문을 낭독하듯 건조했다. 본인 확인 정보 93만 815-EXXXXXX. 제 명의로 발급된 모든 가족 카드를 지금 즉시 정지하고 해지해주세요. 네, 서윤아 고객님. 확인되셨습니다. 혹시 특정 카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부 다요. 유나는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의 뾰족한 끝을 바라보며 입안에서 맴돌던 숫자들을 하나씩 씹어뱉었다. 꼬리 번호 3917. 김순자 씨가 쓰는 생활비 카드. 꼬리 번호 7042. 박정아 씨가 쓰는 용돈 카드. 꼬리 번호 0856. 박정우 씨 사업 자금 카드. 이름 하나하나를 호명할 때마다 몸속에 쌓여있던 독소를 토해내는 것 같았다. 확인하겠습니다. 요청하신 가족 카드 5장, 모두 분실 신고 및 해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연결된 자동 이체와 후불 교통 기능도 즉시 중단됩니다. 더 필요하신 업무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윤하는 전화를 끊었다. 바람이 불어와 트렌치코트 자락을 휘날렸다. 그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가벼움을 만끽했다. 같은 시각, 남산자락에 위치한 신라호텔 영빈관. 대한민국 상위 1%만 누린다는 최고의 연회장은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빛으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곳곳에 장식된 생화향기가 진동했고 샴페인 타워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김순자는 짙은 자줏빛 맞춤 한복을 차려입고 연회장 입구에 서 있었다. 입이 귀에 걸릴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 이 여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 사장님 아니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녀는 마치 여왕벌이라도 된 양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생애 최고의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이 화려한 약혼식을 위해 그녀는 돈을 물쓰듯 썼다. 물론 그 돈은 전부 윤하의 블랙카드 한도 내에서 그은 것이었다.
정아는 1,200만 원짜리 발렌티노 드레스를 입고 강시훈의 팔짱을 낀 채 공주님처럼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다. 엄마, 이 드레스 너무 꽉 껴 숨을 못 쉬겠어. 정아가 칭얼거렸다. 좀 참아. 김순자가 복화술 하듯 속삭였다. 이거 대여 아니고 산 거야?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돈이 얼만데. 인상 쓰지 말고 활짝 웃어. 바로 그때였다. 김순자가 손에 쥔 클러치 배관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잉. 짧지만 강력한 진동이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집어드는 척하며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은행의 알림 메시지가 떠 있었다. 카드 사용 내역이 아니었다. 시스템이 보낸 알림이었다. KB국민은행 알림. 고객님의 요청으로 꼬리번호 3917번 가족 카드가 해지되었습니다. 해당 카드는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김순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해지. 이게 무슨 소리야? 시스템 오류가 분명했다. 그 순에 빠진 며느리년이 감히 카드를 해지해? 걔는 간이 콩알만 해서 그럴 위인이 못 된다. 그녀가 미처 휴대폰을 집어넣기도 전에 또다시 진동이 울렸다. 지잉. KB국민은행 알림. 꼬리번호 7042번 가족 카드가 해지되었습니다. 세 번째 진동. 네 번째 진동. 휴대폰이 손바닥 안에서 미친 듯이 발광했다. 마치 곧 폭발할 시한폭탄 같았다. 김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녀는 당황하여 전원 버튼을 꾹 눌러대며 이 빌어먹을 기계를 닥치게 하려 애썼다. 그리고는 황급히 테이블 위에 엎어두었다. 사돈어른,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언제 다가왔는지 오미령이 그녀의 등 뒤에 서 있었다.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눈에는 걱정을 가장한 서늘한 미소를 띠고서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순자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어 보였다. 얼굴에 두껍게 바른 파운데이션이 금방이라도 갈라질 것만 같았다. 여기가 난방이 너무 잘 돼서 그런가 좀 덥네요. 호호, 덥다 더워. 그래요. 오미령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흔들었다. 그럼 잘 됐네요. 이제부터 이어질 순서가 사돈어른의 더위를 싹 식혀드릴 테니까요. 드디어 연회의 하이라이트가 다가왔다. 오늘의 식순에 따르면 지금은 신부 측에서 성의를 보일 차례였다. 정아가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까르띠에 주문 제작 커플링의 잔금을 그 자리에서 결제하는 퍼포먼스였다. 박씨 집안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김순자가 야심차게 준비한 순서였다. 사회자의 들뜬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자, 다음은 아름다운 예비 신부 박정아 양이 이 영원한 사랑의 마지막 약속을 더하는 순서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정아를 비췄다. 정아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그곳에는 은백색의 이동식 카드 단말기가 놓여 있었다. 정아는 클러치백에서 검은색 신용카드 한 장을 꺼냈다. 윤하의 카드 중 한도가 가장 높은 꼬리번호 2234번 카드였다. 그녀는 우아한 손짓으로 카드를 단말기에 꽂았다. 장내가 숨을 죽였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 작은 기계로 쏠렸다. 정아는 금액을 입력했다. 1,180만 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렀다. 또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기계음이 연회장의 정적을 찢어 발겼다. 결제 성공을 알리는 경쾌한 멜로디가 아니었다. 거래 실패를 알리는 경고음이었다. 단말기 화면에는 붉은 글씨가 요란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기계적인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거래가 거절된 카드입니다. 정아는 멍하니 서 있었다.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 마치 불량품 밀랍 인형처럼 기괴하게 변해갔다. 이게 왜 이러지? 그녀는 허둥지둥 카드를 뽑아 냅킨으로 칩 부분을 벅벅 문질렀다. 뭐가 묻었나 봐요. 잠시만요. 그녀가 다시 카드를 꽂았다. 또 아까보다 더 크고 날카로운 거절음이 울렸다. 무대 아래 앉아있던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뭐야? 무슨 일이야? 한도 초과 아니야?
돈 많다더니 다 헛소문이었나 봐. 정아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울상을 지으며 무대 아래의 김순자를 쳐다봤다. 엄마, 카드가 고장 났나 봐. 엄마 카드 좀 줘봐. 김순자는 이미 척추가 뽑혀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널브러져 있었다. 하지만 쏟아지는 시선을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단상으로 올라갔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다른 카드를 꺼냈다. 꼬리번호 3917번 생활비 카드였다. 카드를 꽂았다. 또 다급하게 다른 카드로 바꿨다. 또 5장의 카드. 5번의 거절. 단조롭고 무자비한 그 기계음은 마치 김순자와 정아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처럼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였다.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오미령이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사색이 된 김순자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더없이 우아한 동작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순자 씨. 오미령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소름 끼치도록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따님의 마법이 풀려버린 것 같네요. 그녀는 서류 한 장을 카드 단말기 옆에 가볍게 내려놓았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었다. 거기에는 김차인 서윤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청담동 아파트는 남의 집이고 또 한 장을 꺼냈다. 이 한도 없는 블랙 카드들도 전부 남의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박정우가 카페에서 한소라를 끌어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요식업 그룹 대표라던 아드님은 서윤아라는 분 등골을 빼먹으며 사는 기생충이었군요. 오미령은 몸을 돌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아들 강시훈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시훈아, 가자. 우리 집안이 대단한 로열 패밀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기꾼 집안이랑 엮일 수준은 아니잖니. 그 순간 정아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블랙카드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강시훈은 정아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오히려 정아가 팔짱을 꼈던 옷소매를 더럽다는 듯 툭툭 털어내고는 어머니의 뒤를 따라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안 돼. 시훈 씨.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정아가 비명을 지르며 쫓아가려다 긴 드레스 자락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찌익. 1,200만 원짜리 드레스가 찢어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그녀는 바닥에 처박혔다. 하객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자리에서 일어나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다.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은 김순자는 눈앞에 펼쳐진 난장판을 보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현기증을 느꼈다. 그때였다. 호텔 지배인이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긴 계산서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직업적인 그러나 지극히 사무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 여사님, 유감스러운 일이 생겨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연회 비용은 정산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가 계산서를 김순자의 코앞으로 들이밀었다. 대관료, 식대, 꽃장식 비용, 그리고 방금 파손된 샴페인 타워 배상금까지 합쳐서 총 3,240만 원입니다. 지배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정지된 카드들을 힐끗 보더니 웃으며 쐐기를 박았다. 결제는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3,240만 원. 서윤아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변호사 사무실의 가죽 소파에 앉아 최은빈이 건넨 현장 사진과 영수증 사본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시어머니 김순자의 얼굴이 얼마나 다채롭게 일그러졌을지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결국 강신의 사모님이 대신 내줬다며? 윤아는 사진 속에 어지럽게 흩어진 검은색 카드들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그럴 리가? 은빈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블랙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다. 입가에는 비소 가득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강씨 집안 그 여자가 얼마나 계산적인데. 자기네 하객들 밥값만 딱 계산하고 나갔대. 나머지는 뭐, 내 시어머니가 손목에 찬 금팔찌, 목에 건 진주 목걸이까지 다 풀어서 호텔에 맡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고금리 차용증까지 쓰고 나서야 겨우 풀려났다더라.
유나는 커피를 받아들었다. 웃음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깊었고 네온 사인이 유리창에 번져 기묘한 빛깔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아직 안 끝났어. 유나가 나직이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광명시. 이 낡은 아파트는 방음이 형편없었다. 유나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다. 현관 인터폰 화면만이 푸르스름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분노로 일그러진 박정우의 얼굴이 렌즈에 바짝 붙어 있었다. 마치 무트로 올라와 헐떡거리는 생선 같았다. 서은아, 문 열어. 너 미쳤어. 비밀번호가 왜 안 맞아? 쿵, 쿵, 쿵. 무거운 주먹이 현관문을 내리칠 때마다 낡은 문틀에서 회색 시멘트 가루가 떨어져 내렸다. 유나는 고요히 화면을 응시하며 얼음물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다. 문 열라고.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엄마한테 전화 왔어. 내가 감히 카드를 정지해? 죽고 싶어 환장했냐? 화면 속 박정우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다. 평소 청년 사업가라며 뽐내던 번듯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유나는 물컵을 내려놓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박정우 씨. 싸구려 스피커를 통해 나가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직거리는 잡음이 섞여 있었다. 타인을 대하듯 서늘하고 건조한 말투였다. 문박의 고함이 뚝 끊겼다. 박정우는 그녀가 이렇게 침착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 했다. 야, 이제야 대답하네. 빨리 문 열어. 들어가서 얘기해. 동네 창피하게 사람들 보잖아. 우린 이미 이혼했어요. 윤하가 말을 끊었다. 감정이 거세된 기계 같은 목소리였다. 이 아파트는 내가 결혼 전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내 특유재산이에요. 등기부 등본에도 내 이름만 올라가 있고요. 이 사실은 당신도 오늘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으면서 확인했잖아요. 박정우는 멍하니 입을 벌렸다. 반박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알코올에 절어버린 뇌는 적당한 단어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유나는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을 마치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봉투를 보듯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계속 문 두드리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낼 겁니다. 알다시피 나한테는 당신의 가정폭력 성향과 스토킹 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차고 넘치거든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내 남편이야. 전 남편이죠. 윤하가 정정했다. 그것도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빈털터리로 쫓겨난 전 남편. 그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암전되었다. 문밖에서 몇 번의 무기력한 발길질 소리와 욕설이 들려왔지만 곧이어 복도에서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이웃의 고함이 터져나오자 박정우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유나는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왼손 약지를 만지작거렸다. 반지가 있던 자리에 하얗게 남은 자국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은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도미노를 무너뜨려. 그로부터 2주 뒤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박씨 일가에게는 한겨울 추위보다 더 혹독한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다. 유나는 굳이 그들의 소식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은빈이 보내오는 보고서를 통해 그들의 몰락 과정이 낱낱이 전해져 왔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감도는 태성 회계법인 사무실. 유나는 홍대 점포 자산 청산 보고서라는 라벨이 붙은 파일을 열었다. 사진은 선명했다. 박정우가 꿈에 기질하며 떠벌리고 다니던 카페드 문은 이제 텅 빈 껍데기만 남아있었다. 유리문에는 건물주가 쓴 김대료 체납으로 인한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바위에는 800만 원짜리 라마르조코 커피 머신이 있던 자리에 먼지 쌓인 사각형 자국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그 한소라라는 여자, 손이 엄청 빠르더라. 은빈이 전화기 너머로 킬킬거렸다. 정우 카드 정지된 거 알자마자 그날 밤에 용달차 불러서 돈 되는 집기란 집기는 싹 다 씻고 날랐대. 그라인더 하나 안 남기고.
정우가 가게 갔더니 포스트잇 한 장 딱 붙어 있었다던데. 뭐라고 썼는데? 유나는 감사 보고서의 숫자를 검토하며 무심하게 물었다. 돈 없는 남자는 커피도 쓰다. 유나의 펜 끝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문장력 있네. 더 재미있는 건 청담동이야. 은빈의 목소리가 한층 들떴다. 집주인이 정식으로 명도 소송 들어갔어. 전세 보증금은 내가 냈고 계약자도 너니까 집주인은 너만 상대하겠다는 거지. 어제 강제 집행관들이 들이닥쳐서 내 전 시어머니를 아주 정중하게 길바닥으로 모셨다더라. 유나는 눈을 감았다. 김순자가 여행용 캐리어 하나만 달랑 든 채 칼바람 부는 길거리에 서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출신이 천하다며 설거지 그릇에 물기 남았다고 돈 버는 게 시원찮다고 7년 내내 유나를 갉아먹던 그 여자가 드디어 집 없는 서름을 맛보게 된 것이다. 알았어. 절차대로 진행해줘. 보증금은 10원 한 장 남기지 말고 다 회수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 박정아. 유나는 그 이름을 보며 잠시 손가락을 멈췄다. 예전에는 이 이름이 뜨면 의뢰 새언니, 나 가방 받은 거 있는데 언니, 용돈 좀 붙여줘 같은 요구가 뒤따랐다. 유나는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무서워 1초라도 늦을세라 답장하곤 했다. 메시지를 열었다. 이모티콘도 애교 섞인 말투도 없었다. 새언니, 제발 부탁이에요. 은행의 실수였다고 말 좀 해주세요. 카드 좀 풀어주세요. 시훈 오빠가 전화를 안 받아요. 강씨 집안에서 우리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대요. 저 시훈 오빠 진짜 좋아해요. 언니가 좀 도와주세요. 저 앞으로 진짜 말 잘 들을게요. 다시는 연니한테 설거지 안 시킬게요. 구구절절 이어지는 문장마다 절망이 뚝뚝 묻어났다. 유나는 다시는 설거지 안 시키겠다는 구절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그들에게는 며느리에게 설거지를 안 시키는 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정의였다. 유나는 메시지 옆에 노란색 숫자 1분이 사라지는 것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홀드 버튼을 눌러 화면을 껐다. 답장은 없었다. 세상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그리고 어떤 거머리들은 빨대를 뽑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햇볕 아래 바짝 말려 재로 만들어버려야 비로소 끝이 난다. 3일 후 마포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홍대와 가깝지만 박정우가 이곳을 약속 장소로 잡은 건 아마도 이 근방에서 커피값이 제일 싼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유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맑은 종소리가 울렸다. 구석진 자리에 박정우가 보였다. 보름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항상 칼주름을 잡아 입던 셔츠는 쭈글쭈글하게 구겨져 있었고 기대는 김치 국물 같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턱수염은 덥수룩했고 퀭한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다. 유나를 발견한 그가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작이 어찌나 급했는지 테이블 위에 물컵을 엎지를 뻔했다. 윤하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비굴할 정도로 간절했다. 윤하는 그 맞은편에 앉았다. 주문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 아이보리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다. 완벽한 화장, 정돈된 머릿결. 그녀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우아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맞은편의 초라한 중년 남자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윤하야, 와졌구나. 박정우가 손을 비비며 눈치를 살폈다. 난 내가 마음 돌릴 줄 알았어. 그 지난번 일은 내가 잘못했다. 나 소라랑은 끝났어. 진짜야. 그 여자가 완전 꽃뱀이더라고. 가게 집기까지 싹 다 들고 날랐어. 유나는 그의 원맨쇼를 조용히 감상했다. 7년 전, 이 남자는 지금처럼 애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맹세했었다. 지금은 그저 구역질이 날 뿐이었다. 박정우 씨, 윤하가 그의 변명을 잘랐다. 나 오늘 당신 옛날 이야기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녀는 에르메스 버킨백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그 앞으로 밀었다. 이게 뭐야? 박정우가 멈칫했다. 눈동자에 희망이라는 이름의 빛이 스쳤다. 혹시 재결합 합의서야?
아니면 사업자금? 그는 허겁지겁 봉투를 뜯었다. 하지만 첫 장에 적힌 굵은 글씨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 원고 서윤하. 피고 박정우, 김순자. 청구 금액 5억 2천만 원. 이게 무슨 뜻이야? 박정우의 손이 심하게 떨리며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글자 그대로예요. 윤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팔짱을 꼈다. 이 5억 2천만 원은 당신과 당신 가족이 지난 7년간 나를 속이고 기망하여 갈취해간 내 재산입니다. 첨부된 서류의 계좌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그녀는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박정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당신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가져가서 상간녀한테 쓴 돈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발리 불가리 리조트 숙박비, 한소라한테 사준 미니 쿠퍼 계약금 내역까지 싹 다. 박정우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의자 뒤로 축 늘어졌다. 윤하야, 우리 부부였잖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계산적으로 굴 수가 있어? 부부, 윤하가 웃었다.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당신네 식구들한테 나는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잖아. 그냥 말하는 현금 인출기, 공짜 파출부, 그리고 사모님 소리 듣게 해주는 장식품이었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7년의 청춘을 갉아먹은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박정우 씨, 법원소장은 내일쯤 당신 어머니가 얹어 사는 그 월세방으로 날아갈 겁니다. 돈 안 갚으면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듣자 하니 어머니 명의로 된 경기도 낡은 빌라 하나 남았다면서요? 똥값이라도 경매 넘기면 이자는 좀 갚아지겠네? 안 돼. 그건 우리 엄마 마지막 남은 집이야. 박정우가 벌떡 일어나 윤하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윤하는 한 발짝 물러서며 차갑게 일갈했다. 그건 내 알바 아니고 당신들이 내 돈 펑펑 쓸 때 그게 내 피와 살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잖아. 그녀는 코트깃을 여미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윤하야, 윤하야, 잘못했어. 박정우가 뒤에서 절규했지만 카페 안의 손님들은 그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볼 뿐이었다. 윤하는 문을 밀고 나갔다. 겨울 햇살이 얼굴로 쏟아졌다. 눈이 부셨지만 따뜻했다. 딸랑거리는 풍경소리가 지독했던 악연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3개월 후 서울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이곳 테라스에서는 한강과 남산타워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윤하는 샴페인 잔을 든 채 난간에 기대어 밤바람을 맞고 있었다. 이 아담한 복층 오피스텔은 그녀가 되찾은 전세 보증금과 승소 판결로 받은 배상금, 그리고 지난 7년간 비상금으로 악착같이 모은 돈을 합쳐 마련한 그녀만의 성이었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이 공간의 모든 공기는 오롯이 그녀의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시누이의 징징거림도, 남편의 배신도 없는 완벽한 자유. 건배. 은빈이 다가와 자신의 잔을 윤하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법원 최종 판결 나왔어. 은빈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야경을 바라보았다. 박정우 카페 영업 허가권 경매로 넘어갔어. 얼마 안 되지만. 김순자 경기도 빌라도 경매 개시 결정 났고. 듣자 하니 박정아는 편의점 야간 알바 뛴다더라. 하루 10시간씩 서서. 윤하는 그 소식을 듣고도 묘하게 차분했다. 복수의 희열보다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이었다. 기분이 어때? 은빈이 고개를 돌려 물었다. 윤하는 잔 속에서 피어오르는 기포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은빈아, 그녀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그런 느낌 알아? 한여름에 아주 두껍고 까칠한 털실로 짠 스웨터를 입고 있는 기분. 7년 동안 입고 있어서 살가죽이랑 털실이 땀에 젖어 엉겨 붙어버린 거야? 그걸 벗어내는데 진짜 아프더라. 살점이 같이 뜯겨 나가는 것처럼.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찬란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응시했다. 그런데 지금 맨살에 닿는 바람이 정말 시원해. 은빈이 미소 지으며 윤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돌아온 걸 환영해, 서윤하. 다음 날 아침. 태성 회계법인 로비는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분주했다. 윤하가 회전문을 밀고 들어왔다.
대리석 바닥을 딛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경쾌한 리듬을 만들었다. 선배님, 좋은 아침입니다. 후배 수민이 서류 뭉치를 안고 달려오다 윤하의 발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와, 선배님. 구두 새로 사셨네요? 완전 예뻐요. 그것은 짙은 브라운 컬러의 이탈리아 수제화였다. 가죽은 매끄러웠고 어떤 흠집도 매직으로 칠한 자국도 없었다. 윤하의 발을 부드럽고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다. 윤하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발에 딱 맞네. 점심시간 12시. 윤하는 예전처럼 탕비실 구석에서 삼각김밥을 씹지 않았다. 그녀는 수민과 함께 회사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다. 선배님, 뭐 드실래요? 차돌 된장찌개 정식. 윤하가 메뉴판을 덮으며 명랑하게 말했다. 그리고 돌솥 비빔밥도 하나 추가하자. 참기름 듬뿍 넣어서. 지글지글 끓는 돌솥이 식탁 위에 놓였다. 바닥에서 밥이 눌어붙으며 고소한 누룽지 냄새를 피워 올렸다. 된장찌개 뚝배기에서는 두부와 애호박이 춤을 추고 있었다. 윤하는 숟가락으로 비빔밥을 크게 한 술 떠서 입안 가득 넣었다. 매콤한 고추장, 아삭한 나물, 고소한 참기름 향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며 오래전 잊고 지냈던 행복감을 불러일으켰다. 편의점 냉장 매대에 놓인 차가운 김밥이 아니었다. 이것은 온기가 있는 살아있는 삶의 맛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창밖으로 12월의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도시의 소음과 먼지를 덮으며 고요하게 내려앉았다. 테이블 구석에 엎어둔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다.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자, 박정우. 미리 보기, 윤하야, 밖을 봐, 눈 온다. 우리 예전에, 이번 달 들어 벌써 47번째 문자였다. 윤하는 메시지를 열지 않았다. 더 이상 쳐다볼 가치도 없었다. 그녀는 무심하게 휴대폰을 뒤집어 다시 엎어놓았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어 뜨끈한 된장찌개 국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눈이 그치고 나면 내일은 아주 맑은 날이 될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